네, 찍어주고 설명해주는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떡해요.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네. 국내 증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어제도 우리 시장 녹록치만은 않았는데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이제 뭐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나왔던 건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보완책 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외 주식 그 ISA 관련 그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코스닥이 그때부터 확 밀리긴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또 이제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에다 총재가 그 의회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근데 사실 그게 뭐 악재는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우에다 총재가 그냥 내가 뭐 시장 보면서 금리 인상은 하는데 뭐 경기가 이제 정상화적으로 움직이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스케줄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그냥 문서화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데 또 이게 또 엔캐리 청산 또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막판에 조금 더 밀렸고 이게 이제 뉴욕 시장으로 이제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욕 증시의 급락에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 물론 하락을 했으니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ISM 제조업 지표 네. 이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오후장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엔캐리 청산 우려감이 또 그대로 이제 이어진 거죠. 이게 네. 딱 데자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초에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감, 엔캐리 청산. 그래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9월은 계절성 또 있었잖아요. 네. 9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ISM 제조업 지표 별로 안 좋네? 그럼 경기 침체? 이거 8월 달과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그냥 자라보고 놀란 것은 약간 소뚜껑 보고 놀랐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좀 매도가 나온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유럽을 제외하고 이 글로벌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취약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들은 이제 CTA 흔히 말하는 이 펀드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벤트가 하나 터지면 이걸 뭔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그냥 뭐 1+1은 2야? 하면 이제 그냥 다 때려내는 거죠. 이게 사람 마음이 합친 게 이 사람 마음인지 물건인지 모르는 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때려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노동절 연휴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알고리즘을 세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ISM 제조지표 부진하게 나오면 그냥 매도 이렇게 세팅하고 휴가를 간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이제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락의 이유가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재료가 다시 한번 재탕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차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그 위험 회피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도 같고 그럼 대표님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괜찮을까요? 안 괜찮겠죠. 저는 뭐 사실 뭐 반도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반도체는 좋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가 뭐 지금 뭐 어제도 10% 가까이 빠졌는데, 네. 그다음에 지금 시간 내로 한 2%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특히 국장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 올라도 안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그만큼 빠졌으면 당연히 조정을 주겠죠. 조정을 주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뭐 약간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서 그러면 추세 하락이 나올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주식이 빠져서 이게 예를 들어 뭐 빠져놓은 이 가격이 한 2, 3년 동안 안 올라온다.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지금이라도 도망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빠지긴 빠지는데 이 반등 탄력이 예를 들어 뭐 연말 안에는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버티는 게 맞죠. 이미 물론 뭐 수익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손해도 많으실 거든요. 네. 여기서 다시 손절을 하고 만약에 다시 밑에서 잡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의 노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금 버텨나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공포에 팔아라 말고 일단은 버티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살펴볼게요. 속도 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부터 볼까요? 어제 4%의 상승으로 53,000원 갔고요. 대왕고래를 제외하고 봐도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힘을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세요? 사실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좀 괜찮은 선택이 또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테마주가 네, 갈까요? 아무래도 테마도 테마고 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또 경기 방어주 성격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괜찮은 성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 가스공사가 무슨 외상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나라에 외상을 주죠. 왜냐하면 이 한국가스공사의 그 미수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만드는 이거 흔히 원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사오는 거 연료를 얼마를 사오고 이래 하면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스 요금을 국가가 결정을 하니까 국가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더 많이 나오면 남기는 거고 그거보다 적으면 이제 미수금으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가스 요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올랐잖아요. 그 전에는 계속 지금 안 올리면서 계속 그 미수금을 좀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스 요금이 좀 정상화되면서 미수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눌렀던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미수금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악재 요인 하나가 이제 벗어나는 거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고래 관련 이슈. 근데 사실 대한고래는 뭐 이게 실제로 수혜가 되려면 한 10년은 넘어야 돼요. 근데 이번 달에 2차 전략회의가 있어서 또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인 거죠. 실질적인 수혜가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고래에서 실제로 이제 천연가스가 나오고 네. 그걸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10년은 걸리니까 실질적인 수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대한고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모멘텀으로 생각하시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미수금이 줄어든다. 가장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없어진다라는 것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로는 가능하나 뭐 진짜 뭐 추격으로 완전 강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이시고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뭐 이건 역시도 저는 전고점 수준까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정도는 시장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경기 방어주가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 6만 5천 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 깨면 또 아시는 거 눈에 보이시죠? 차트적으로도 4만 원까지는 또 지지선이 없어요. 그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노려볼게요. 6만 5천 원이 목표가, 손절가 4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게요. 금호석유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좀 결이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 받아갑니다. 어제 5% 올라서 14만 5천 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금호석유. 근데 간밤에 대표님 WTI가 급락 네. 7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괜찮나요, 금호석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굉장히 좋으면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게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유가가 떨어지면 가격의 그러니까 인상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업황이 좋으면 유가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전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석화 산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마진율을 높이는 거라서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가격을 못 올려요. 못 올리는 상황에서 원료비 자체가 떨어지는 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쨌든 핵심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네. 되는데 중국 경기 지표는 좀 요즘에 혼조세예요. 어떤 데는 좀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아직까지 중국 경기 회복은 뭐 지금 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근데 그래도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하향 조정되고 있던 제조업 지표가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다른 이제 석화 산업보다 확실하게 금호석유가 집중하고 있는 합성고무 쪽이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다른 석화는 좀 모르겠는데 PV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자동차가 잘 팔리면서 타이어가 요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관련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밸류업 관련 이슈로도 석유화학 관련 종목 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에요. 돈도 좀 있는 회사라서 그래서 밸류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 좀 노려볼 네. 만하다라고 보네요. 오히려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금호석유 말씀 주셨고 대왕고래 플러스 밸류업까지 네. 좀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를 본다면 역시나 전고점을 네. 노려보세요. 네, 지금은 뭐 일단 보수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한 17만 원 정도까지를 보고 일단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저는 이거 지금 자리에서 12만 원 안 깰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거의 바닥권인데 그래도 네. 혹시라도 깨면 그 밑으로가 딱히 없어요. 지지선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한 12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전고점 돌파 노려보겠습니다.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 금호석유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STO 관련해서 어제 관련주들이 들끓었었죠. 이제 4달 안에, 4주 안에 법제화가 재개된다라는 소식 속에 급등인데 26% 상승했잖아요. 네. 지금 자리는 이제 챙길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지수는 많이 빠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테마가 이제 당연히 극성이고 그쪽으로 자금이 더 집중된다면 오늘까지도 STO 관련 종목이 흐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단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뭐 펀더멘탈을 분석한다 의미는 없어요. 사실 뭐 그게 수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잘 갈 때, 네. 그다음에 이제 STO 갈 때, 뭐 이때 이제 엮여서 테마로 엮여서 가는 거니까 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냥 모멘텀이 가냐, 그러니까 테마가 가냐 안 가냐 이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빠지면서 올라간다면 룸은 저는 개인적으로 12,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볼만하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에 급등을 출발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11,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요 위에 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굳이 공략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요 위에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위에 업사이드가 한 12,000원 정도 있으면 룸이 그래도 있으니까 먹을 룸이 있으니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테마 주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저는 지지선을 한 8,000원 정도 보거든요. 요 8,000원이 깨지면 저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셔라. 손절 라인 8,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목표가 12,000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주셨습니다. 8,000원이고요. 목표가 12,000원 바라보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 될 시간인데 오늘의 한마디는 뭘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쓰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또 그게 오늘 맞아 맞을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예. 헤어지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이게 약간 헤어지지도. 리쌍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노래 한번.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이거 있잖아요. 예.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예, 그 노래. 그 노래에 맞는 오늘 시장의 흐름. 네, 원래 저는 이거 국장 생각해서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국장만 하시는 투자자들이 딱 이 마음이거든요. 정말 좀 화가 나. 나 국장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근데 또 안 하고 해외 주식 하기에는 또 두렵기도 하고 국장이 익숙하니까 이걸 또 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건 같아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늦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근데 안 하면 이거 혹시나 추세 하락하는 거 아닌가? 또 겁나기도 하고 근데 또 내가 팔면 또 급등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분들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도 저도 어떤 걸 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게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도 저도 헤어지지도 이별하지도 못하는데 네.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미련이 가득한. 네, 지금이 딱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좋은 거냐? 그러니까 좋아서 내가 못 움직이느냐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잠시 잠깐의 권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그다음에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다.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이 권태기만 잠시 지나면 결국 다시 좋은 시절이 옵니다. 지금 잠시의 권태기라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는 주식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은 펀더멘탈의 하락은 아니거든요. 센티멘탈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말 그대로 시장의 권태기인 거죠. 의심도 하는 거. 원래 의심 안 해도 되는데 의심을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다. 그때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버티는 게 맞다. 버티면 제가 보기엔 좋은 날 올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여쭐게요. 반도체 원체 좋아하시다 보니 네. 오늘 반도체 급락한다, 기회다,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의 하락은 기회인데 오늘은
모르겠다. 섣불리 잡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반도체가 기회는 맞다.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맞는데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주 후반에 어차피 또 고용지표도 발표되고 네. 하니까 그거까지 보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제가 또 찍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설에서 나오는 그 종목 기다려 보면서 반도체는 기회인데 일단은 이번 주는 네. 조금은 지켜보자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찍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 LS 일렉트릭 가지고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 최근에 엄청 빠졌던데. 맞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한동안 MSCI 편입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요. 물론 이제 전력망 관련 부분에서는 모멘텀은 당연히 받았죠. 근데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수급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원래 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세론이 나오죠. 시장 자체가 좋았으면 그런 세론이 안 났을 건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뭐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것부터 먼저 때리는 거거든요. 역시나 센티. 네, 이 센티멘탈 훼손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지금 이거 가나 안 가나 하는 의구심이 이제 권태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권태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본질이 바뀐 건 없거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 그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마진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 수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도 변압기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금 이런 이 제조업 관련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터리 공장 그럼 자동차 공장들을 계속 증설하고 새로운 공장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예전 방식으로 안 만듭니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하는데 거기 어쨌든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 부분 또 요즘에 충전소 관련 또 인프라 투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크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네. 비전도 있고 근데 이제 잠시 내가 거기에 익숙하다. 너무 원래 이 사람 뭐 착하고 원래 돈 잘 버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얘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잠깐의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그래 이 사람만은 한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 분명히 할 거고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관련 종목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의심을 하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안 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꾸만 의심하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저희 같은 AI 투자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 AI가 돈이 되냐고 말하는데 돈이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AI를 투자를 하고 4,000명을 줄였어요. 그거 왜 줄였겠습니까? 그 줄인 것만으로도 돈인 거예요. 돈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아예 회계 관련 기준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네. AI가 자꾸만 돈이 안 된다니까. 그게 눈에 보이게 회계를 따로 이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라든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한번 밀리면 영원히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시스코에서 교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닷컴 버블 때 터질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끝까지 투자를 했거든요. 끝까지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닷컴 버블 이후에 인터넷 시장을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시스코는 그때부터 투자를 안 했거든요. 아이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후발주자로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걸 누구보다도 곁에서 본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발 AI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투자도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는 뭐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고 LS 일렉트릭 지금 자리가 기회라고 봐주셨다면 목표가는 전고점 또 노려보실 거예요. 네. 27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까지는 조금 지금 당장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설정합니다. 20만 원도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20만 원으로 목표가를 잡았냐면 분명히 좀 오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까지 제가 감안해서 룸을 잡아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손절 라인은 한 12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깨지면 제가 보기엔 10만 원 미만에서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의 찍설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2만 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